마지막 시간이네요. 이제 조합을 한번 배워보자. 자, 조합이라는 거는 순열 쪽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조합은 서로 다른 엔계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면은 순열인 거고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조합이다. 엔계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게를 택한다라는 게 뽑는 거는 뽑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합은, 그러니까 뭐, 이 순열과 조합은 같이 배우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OP이라는 거는 5명 중에 2명을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사죠, 오사. 아니면 반장, 부반장 같은 거. 그럼 OC라는 건 뭐냐면은 5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원 뽑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2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순열처럼 이렇게 푼 다음에, 근데 이거는 순서가 고려된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2명을 뽑을 때는 2일로 나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요. 조합은 왜 그러냐면은 순열에서 이 5명 중에 2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AB를 뽑는 것과 BA를 뽑는 게 다르죠. 근데 조합에서는 AB를 뽑으나 BA를 뽑으나 어차피 AB 뽑은 거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동일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순열에서는 이 가지수와 이 가지수가 서로 다른 가지수이기 때문에 여기 20가지 중에 이렇게 하나씩 포함되어 있지만 조합에서 이게 둘이 같기 때문에 2로 나눠주는 거지. 왜냐면 또 A, B, B, A고 그 다음 뭐 여기 C, D를 뽑거나 DC 뽑거나 같죠. 그래서 이렇게 2일로 나눠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3명일 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3명일 때. 그래서 OP3이라는 거는 5명 중에 3명을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5, 4, 3인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 OC3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 4, 3으로 하고 여기까지 똑같게 하는데 실제는 이 경우의 수에서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열에서는 ABC를 뽑나 ABC 뽑는 것과 ACB 뽑는 것과 BAC 뽑는 것과 BCA 뽑는 것과 그 다음 파란색 CAB 뽑는 것과 CBA 뽑는 게 다 서로 다른 다 경우의 수. 그러니까 한 가지 이 6가지가 다 서로 다른 경우의 수인데 조합에서는 그냥 이게 어차피 A 뽑고 B 뽑고 C 뽑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에서는 OC3을 계산할 때 이제 OP3처럼 계산한 다음에 이 6가지가 다 한 가지씩 한 가지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로 나눠주는데 이 6이라는 게 자세히 보면 이 ABC를 나눠야 하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3, 2, 1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리가 이런 건데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항상 공식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은 원리는 이런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긴 한데 여러분은 이것만 알아라. 그러니까 이제 뭐 7명 중에 3명을 배열한다. 그러면 7, 6, 뭐 배열하는 거니까 순서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은 반장, 부반장, 뭐 총무를 뽑는다. 이렇게 계급이 다른 걸 뽑는다라고 하면 순열. 이거 좀 잘못 썼네. 순열. 순열이고 그냥 7명 중에 그냥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3명을 뽑겠다. 배열하는 게 아니라 뽑겠다. 순서 고려하지 않고. 아니면 대의원 3명을 뽑겠다. 그러면 7C3이라고 하고 765는 똑같이 하고 이 3이 들어가면 3명을 뽑으면 3이 1로 나눈다. 그럼 4명이면요 4, 3, 2, 1로 나눈다. 그래서 7C4라고 하면 7, 6, 5, 4. 그러니까 순열처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게 4명을 뽑으면 4, 3, 2, 1로 나눠준다. 이게 중복되는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순열에서. 그래서 약간 요런 원리가 적용돼요. 좀 더 좀 세밀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긴 한데, 이게 중2 거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요런 느낌만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NCR이라는 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NPR에서 R팩으로 나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NPR을 배웠잖아. NPR이라는 게,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고 그 다음 여기 딱 붙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들면 7C2라는 게 나오면 7 팩토리얼인데 7에서 2 빼면 5 팩토리얼. 여기까지는 7P2를 계산한 거죠. 근데 2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눠주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진 않다. 뭐 이런 건 의미 없고.
조합의 성질인데 2번은 실제는 이거는 약간 고2 거예요. 고2 거. 고2 때 배우는 성질이고 이런 것만 알면 되는데 중요한 성질은 아니지만 뭐 우리가 이제 뭐 10명 중에서 8명을 뽑겠다. 그러면 18이거든. 근데 18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파. 10, 9, 8, 7 이렇게 해가지고 8개를 막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 그리고 다시 여기 8, 7, 6, 5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약간 8C2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10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8명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10명 중에서 8명을 뽑나 10명 중에서 남을 사람 2명을 뽑나 그게 동일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10명 중에서 내가 8명을 뽑아가? 그럼 2명이 남지.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나 10명 중에서 그 남을 사람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1대1로 매칭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해줘 여러분. 여러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을 뽑나 이거를 뽑는 경우의 수나 12명 중에 2명을 남기는 경우의 수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 뒤에가 너무 크면 여기서 여기를 빼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12C 뭐 여기가 뭐 9다 그러면 이거 계산이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12C 3으로 이게 12에서 9 뺀 3으로 이렇게 바꿔도 경우의 수는 일치한다라는 거. 뭐 이런 내용인데 실제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되게 복잡해요. 이런 성질은 이건 고2 때 배우는 거라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제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열은 뭔가 순서가 있는 거, 그러니까 배열하는 거나 또는 뭐 반장, 부반장처럼 계급이 다른 걸 뽑는 거, 그런 게 순열이고, 조합은 순서가 상관이 없고, 그냥 단순히 뽑기만 하는 거, 주로. 그런 거, 그러니까 또는 대의원 뽑는 거, 이런 게 조합이라고 해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보자. NC3과 NC5가 같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뭐 8일 게 뻔하긴 해. 이게 n이 8일 게 뻔해. 1번은 약간 요령을 하면 n에다 8 넣어봐요. 그러니까 3과 5를 더하면 8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n에다 8 넣으면 8C3이나 아까도 말했듯이 8C5나 서로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원래 이제 좀 센스 있게 풀면 이렇게 풀면 좋은데 계산상으로 풀어보면은 NC3이라는 건 n, n-1, n-2를 이게 3이면 3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3이 1로 나눈 거고 이게 수학적 계산으로 푸는 거. NC5는 n, n-1, n-2, n-3 왜 이렇게 많아? n-4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 4, 3, 1로 나누는 거죠. 이게 계산 형태로 뽑는 방법. 근데 이게 계산할 때 약분하면 좋거든. 이렇게 약분 그 다음에 뭐가 약분됩니까? 이렇게 이게 0이 아니어서 약분되거든. 그럼 남는 애들만 딱 보면은 여기는 n 남고 여기는 5, 4, 20분의 n 이것도 n도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분의 n-3 곱하기 n- 이게 계산 형태로 접근하는 거죠. 양변에 20 곱하고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2 이쪽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8은 0 n 마이너스 8 n 플러스 1은 0 그래서 n은 8 또는 n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8인 거죠.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이제 8CR과 8CR-4가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1, 2번이 같은 문제인데 앞에가 88로 같잖아. 그러니까 이 R과 R 플러스 R-4의 합이 8이 나오는 조합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R은 10이니까 R은 6. 여기다 6을 넣어봐. 8C6이나 8C6 넣으면 2나. 그죠? 이게 둘의 합. 이거 이렇게 8에서 6 빼면 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거. 조합의 성질 중에서 이런 거 좀 많이 써요. 뭐 12C 뭐 8 구하라고 하면 12에서 8 뺀 12C 4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좀 많이 쓴다. 앞에 같을 때. 그래서 1, 2번은 이제 같은 스타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3번 가보자. 다시 한번. 11C, 13C, 11은 너무 크지. 그러니까 13C 2로 바꿔주고 13C 1로 바꿔주면 14C R로 갔다. 이거 원래 고1 때 배우는 건 아닌데 왜 미리 나왔냐 이거.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성질이 있어요. 이게 조합의 성질 중에서 앞에가 같고 뒤에가 이렇게 하나 차이 날 때가 있어요. 앞에가 같고 뒤에가 하나 차이.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앞에가 같을 때 여기다 1을 더해. 그럼 14가 되고 2와 1 중에 2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답은 14C2인데 이게 실제는 고2 거야 이거. 근데 고1 때 왜 나왔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산 형태로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성질도 있는데 이거 고1 때 배우는지 모르겠네. 내가 알기로는 고1 때 배우면 안 되는데. 일단 13C2잖아요 이게. 그럼 13 계산 형태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12 21 13C1은 그냥 13이죠. 그럼 여기는 6, 그러면 6, 1은 6, 6, 3, 18이니까 78 플러스 13이니까 91. 그래서 14CR이 91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뒤에 순열이든 조합이든 이 R을 구할 때는 그냥 막 때려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아래 얼마가 들어가야 91이 나올까 예측을 해봐야지. 근데 91을 분석을 해보면 7은 7, 7, 3은 21. 7 곱하기 13, 7은 7, 7, 3은 21. 그러네. 잠시만요. 13, 12, 2, 1, 2, 6, 6, 1은 6, 6, 3, 18, 78 플러스 13. 그러니까 여기 14C 아래 여기 2가 들어가요. 왜냐면 아래 2가 들어가면 14, 13, 21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딱 91 나오죠. 그러니까 R은. 근데 이 성질을 원래 배우면 안 되는데. 근데 왜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NCR 플러스 NCR 플러스 1은 그러니까 앞에가 같고 뒤에가 이렇게 하나 차이 나면 이게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공식이 있긴 한데 이거 원래 고2 때 배우는 건데 일단은 그냥 알아놓으세요. 여기 개념 원리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보자. 4번. 4번은 그냥 계산형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n-1c는 n-1 곱하기 n-2를 2팩으로 나눈 거, nc는 n 곱하기 n-1을 2팩으로 나눈 거,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이 n 플러스 2c는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약분 다 처리하자. 이거 다 없애버리고 좌변을 정리하면 이걸 다 정리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걸 지금 정리했어요. 이거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n은 이거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n제곱 없어지고 2도 없어지고 한쪽으로 몰자. 그럼 n제곱 이거 마이너스 4n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7n은 0. n으로 묶으면 n-7은 0. 그러니까 n은 7이겠네. 7. 그러니까 조합이나 순열은 이 순열은 이 앞에 있는 게 이 세모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형 문제였던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 하나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장형 문제가 중요해요. 이 경우의 수나 확률은. 자, 1학년 학생 7명이 있고 2학년 학생 5명이 있는데 4명을 뽑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만 구하라고 하면 하여간 12명 중에 4명 뽑으니까 12C4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이 문제는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4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는 그렇죠. 이게 이제 12C4. 굳이 계산하면 12, 11, 19, 4, 3, 2. 그러니까 뽑는다라는 말 나오면 주로 조합이다. 근데 이제 반장 부반장처럼 이렇게 계급이 다른 걸 뽑을 때는 순열이에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 2번 1학년 중에 2명과 그러니까 1학년이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 뽑겠대. 7C2. 2학년 중에서 2명을 뽑겠대. 그럼 2학년이 5명 있으니까 이 중에 2명 뽑는 방법 5C. 근데 이게 실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거 두 개를 곱하냐 더하냐를 굉장히 헷갈려요. 이제 2번이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1학년 중에서 2명 뽑고 2학년 중에서 2명 뽑고 둘이 합쳐야지 되니까 여기 더하기 써야 된다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1학년을 뽑는 경우의 수는 7C이고 2학년을 뽑는 경우의 수는 5C2죠. 근데 이거를 실제는 1학년과 2학년을 동시에 뽑는 거거든. 동시에 뽑아서 이 4명을 합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뽑는 거야. 1학년 뽑는 경우의 수 7C2와 2학년 뽑는 경우의 수 7C2를 뽑고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는 동시에 뽑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곱의 법칙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더하기라고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2번은 조심해야 돼요.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으로 뽑는다라는 거는 이 4명 모두 1학년이거나 또는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죠. 4명 모두 2학년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4명 모두 1학년으로 뽑는다라는 건 1학년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을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 경우의 수에서는 이 2번과 3번을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4명 모두 2학년으로 뽑는 거 5시 4죠. 그래서 또는이니까 더하기를 써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곱하기를 쓰고 여기서 왜 더하기를 써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조합은 주로 이 뽑는 문제. 자, 경찰관 5명과 소방관 6명인데 4명을 뽑겠다. 근데 봐봐, 이제 1번. 경찰을 뭐 그 A, B, C, D, 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라고 하자. 근데 경찰관 중에서 특정한 2명이 포함되도록 뽑는, 그러니까 이 특정한 2명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누구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한 2명이 누구로 결정되어 있어. 그건 몰라. 근데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그 특정한 2명이 그냥 AB라고 하자. AB. 그러니까 AB는 굉장히 우수한 요원인 거죠. 그래서 AB는 벌써 뽑혀 있어. AB는 벌써 뽑혀 있어. 이렇게 뽑혀 있어. 이거 뽑는 것도 조합은 약간 집합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봐봐. 4명을 뽑을 건데 얘네 2명은 너무 우수 요원이야. 그래가지고 뭐 우리 시대 때는 뭐 투캅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우수한 요원 2명이 뽑혀 있어요. 근데 총 4명을 뽑을 거니까 우리는 2명을 더 뽑아야 돼. 2명. 그럼 남은 애들 중에서 2명 뽑으면 되는 거야. 이 남은 애들 중에서 2명.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중에 2명만 더 뽑아주면 되는 거죠. 이 우수 요원 2명은 벌써 뽑혀 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자, 2번. 자, 적어도라는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 쓰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2번은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 포함하도록, 그러니까 이 소방관이랑 경찰을 뽑을 건데 소방관 최소 1명, 경찰 최소 1명은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그냥 무작위로 4명을 뽑는, 계획을 잘 세워야 돼. 이거는 계산이 중요하잖아요. 4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뺄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수학 문제 풀 때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전체에서 이거 여사건을 빼는구나. 그러면 소방관과 경찰관이 적어도 1명 포함된다. 여사건은 뭐냐면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4명 모두 경찰로 뽑는 경우의 수와 경찰로 뽑는 경우의 수 또는 4명 모두, 이거 계산이 중요하잖아.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중요해. 모두 소방관으로만 뽑는 경우의 수인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4명 뽑는 경우의 수에서 4명 모두 경찰이거나 또는 4명 모두 소방관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수를 빼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경찰과 소방관이 적어도 1명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되게 잘해야 돼요. 여사건을 잘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자. 무작위로 4명 뽑는 경우의 수는 지금 11명이 있는데 4명 뽑을 거니까 12C4.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빼기. 뭘 빼야 되냐? 4명 모두 경찰로만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찰 5명이죠? 5명 중에 4명 뽑고 또는 4명 모두 소방관으로 뽑는 경우. 6명 중에서 4명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다. 계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 있고요. 자, 필수예제 4번. 자, 남자 6명과 여자 4명이 있을 때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2단계로 풀어야 돼. 1번을 풀 때 일단은 6명 중에 3명을 뽑고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는다. 그래서 남자 6명 중에 남자 3명 뽑고 여자 4명 중에 여자 2명 뽑는 경우의 수는 이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뽑는 거니까 고배 법칙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를 처리한 거야. 여기를 처리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겠다. 그럼 봐봐. 지금 남자 뭔가 3명이랑 여자 2명이 뽑혔어요. 얘네를 뽑기만 한 거지. 여기는 뽑기만 했는데 그걸 일렬로 나열하겠다. 이 5명 일렬로 나열하겠다. 곱하기 5패. 그러니까 순열조합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자, 그다음 보자.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먼저 해줘야 돼. 그러니까 6명 중에 남자 2명 뽑고 여자 4명 중에 2명 뽑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뽑혔어. 이렇게.
근데 여자 2명이 뭐 하도록 하라? 이웃하도록 하는 건 순열 문제.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웃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여자 2명이 이웃하도록 하라. 그럼 얘네 둘은 이웃할 건데 하나로 묶을 거야.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곱하기 2팩. 그러니까 2팩은 얘네 둘이 기억 니은이거나 니은 기억이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취급하는 거죠. 하나 취급.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둘, 셋을 나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열 곱하기 3팩.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뽑을 때까지는 조합이고 그 뽑은 애들을 이웃하게 나열하는 게 이건 거죠. 그래서 이게 연달아 가거든. 뽑고 나열. 그래서 고배 법칙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 조합은 이제 같이 섞어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조합은 도형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도형에서. 자, 여기 이제 반원에 7개의 점이 있대요. 근데 이제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봐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되고 이 두 점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되죠.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 봐도 되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직선을 만들려면 점 2개를 연결하면은 직선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점 A, B, C, D, E, F, G라고 하고 이 7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연결하면 그게 직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뭘 빼야 되냐? 그러니까 점을 2개 뽑는 경우의 수와 그 두 점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직선을 만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서로 다른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D2를 뽑아서 연결해도 이 직선, EF를 뽑아서 연결해도 이 직선, EG를 뽑아서 연결해도 이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계속 중복되거든. 그래서 이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든 직선의 개수를 빼줘야 돼. 중복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직선이 실제 날아가 버리거든. 그래서 나중에 더하기 1을 해줘야 돼요. 좀 어렵죠?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그래서 2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업그레이드해서 막 이렇게 별 문제, 막 별에다가 막 이렇게 내고 막 모양이 점점 복잡해져요. 원리는 똑같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자, 봐봐. 삼각형을 만들려면 꼭지점, 점이 몇 개 필요하다? 3개. 그러니까 여기 7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3개를 뽑아서 연결하면 삼각형이 돼요. 대신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은 이 4점 중에서 3점을 뽑으면 어차피 이 3점, 그러니까 이 4점 중에서 이렇게 3개를 뽑았어. 그래도 직선이 되죠.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3개 뽑은 경우의 수는 빼줘야 된다. 이거는 왜냐면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임의의 7개의 점 중에서 3점을 뽑아서 연결하면 웬만하면 삼각형이 되는데 이 중에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의 수가 4시 3이라는 거죠. 오케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지, 점점.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조금 배우는 것도 어렵긴 한데 모양이 더 복잡해져요, 시험 때는. 그래서 이 기본기에서 많이 파생돼서 나와요. 자, 지금 가로선 하나, 둘, 셋, 넷, 5개와 세로선 4개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가로선 2개와 세로선 2개가 동시에 딱 이루어져야 평행사변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가로선을 뭐 L1, L2, L3, L4, L5라고 할게요. 이 가로선을 하나, 둘, 셋, 넷, 5. 세로선을 N1, N2, 요거 N3, N4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가로선 5개 중에 2개를 뽑고 세로선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딱 연결해야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니까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평행사변형을 세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셋, 뭐 이렇게 넷, 뭐 이렇게 5.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세는 게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가로선 2개를 뽑고 세로선 2개를 뽑으면 된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배 법칙을 쓴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 조합에 대해서 배워봤고, 조합은 끝내는 그거다.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경우를 조합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순열은 주로 배열하는 거, 조합은 그냥 뽑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단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을 이용하여 조 나누기는 이게 이제 요즘은 안 배우거든. 근데 이게 혹시 필요하면 선생님 특강으로 다시 한번 동영상 올릴게요.